기출행출원 파트 2 분자생물학 15장 바이오테크놀로지 116쪽 34번 문제 하겠습니다. 자, 이건 설명했었죠. 아그로박테리움은 TI 플라스미드를 가지고 있는데 TI 플라스미드에는 레프트 보더부터 라이트 보더까지 그 안에 내부 tDNA를 가지고 있다. 이 tDNA만 식물 안으로 삽입되죠. 삽입되는데 그게 딱 정해진 자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tDNA는 식물의 게놈 안으로 무작위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다는 식물의 형질 전환에 사용되는 세 가지 벡터의 tDNA 부위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가 같은 경우에 이런 형태인데 사실 원래는 TI 플라스미드는 전체 이렇게 커요. 이걸 우리 아그로박테리움에 집어넣어 가지고 식물을 감염시키면 빨간색은 식물세포입니다. 식물세포 안에 빨간색 라인 두 줄로 한 거는 식물세포의 DNA야. 거기 식물의 유전자를 제가 까만색 AB로 표현한 거야. 식물의 유전자. 요 사이로 이 플라스미드 벡터가 들어가겠죠. 이만큼 레프트 보더에서 라이트 보더에 있는 부분만 안으로 삽입되더라. 제가 이제 박스, 프로모터, 항생제 저항성 이렇게 집어 들어간 tDNA 영역을 제가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플라스미드를 아그로박테리움에 넣어서 식물세포에 넣으면 빨간 라인은 식물세포의 염색체, 식물의 DNA. 그 중에 제가 박스 여기가 들어간 tDNA. 요걸 좀 간략하게 그린 겁니다. 네. 가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엔 인핸서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인핸서 증진자. 근데 아무 말이 없지만 보통 이걸 집어넣을 때 그냥 보통 그 주변에 있는 유전자들의 발현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인핸서를 집어넣겠죠. 그래서 나 벡터로 형질 전환된 식물인 경우에 삽입된 tDNA 부근의 식물 유전자가 과다 발현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 맞겠습니다. 왜냐하면 인핸서라는 거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전사인자들이 붙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유전자들의 발현을 촉진하는데 지금 삽입된 이 tDNA 프로모터만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삽입된 이 부분 근처에 식물 유전자를 제가 ABCD 문자로 썼는데 이 F 유전자나 뭐 G 유전자나 H 유전자도 근처에 있기 때문에 얘의 전사를 촉진시킬 수 있겠죠. 우리 유전자 발현 전사 때 배웠죠? 인핸서는 구부러져 가지고 근처에 가서 프로모터를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유전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단 인슐레이터가 있다면 이 인슐레이터 바깥쪽으로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D나 E나 이렇게 I 같은 거는 발현시킬 수 없지만 그 그림에서 지금 C나 F나 G나 H와 같은 유전자들은 과다 발현될 수 있죠. 잘못 썼네. C나 F나 G나 H 같은 과다 발현될 수 있다.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자, 다는 좀 다르게 생긴 게 이거죠. 거스의 전사 준결자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프로모터가 지금 없죠. 프로모터가 없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 있는 이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는 우리가 이제 선별할 때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다에 저걸 그대로 이제 보고 하세요. 다라고 여기 식물 세포에 박스부터 박스까지가 저 문제에 그려져 있는 tDNA이고요. 그래서 빨간색이 식물의 DNA라고 한다면 삽입됐을 때 이런 형태가 되겠죠. 됐죠? 근데 자, 이제 잘 들으세요. 여기서 갑자기 나옵니다. 식물에 원래 존재하고 있던 유전자가 있어. 근데 걔는 잎에서만 발현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 유전자를 제가 X라고 합시다. 그래서 잎에서만 얘는 전사가 되겠죠. 줄기 같은 데는 이 유전자가 있긴 있어. 근데 전사는 안 되는 거야. 그 유전자의 구조가 다음과 같다고 하자. 제가 그려놓은 대로 DNA 이중나선에 인핸서도 있고 프로모터도 있고 그 유전자 X의 전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있어.
그러니까 잎에서 있는 세포들에는 전사 인자가 있어서 여기 폴리머레이즈가 와서 X는 전사가 된다고요. 근데 다른 조직은 전사가 안 돼. 근데 이 실험 다에 있는 tDNA가 삽입되는데 그 경우를 3개 생각해 보자. 경우 1, 경우 2, 경우 3 이렇게 3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경우 1은 이 tDNA가 이 유전자 X의 바깥쪽에 들어간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럼 여기서 이 프로모터에 의해서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는 발현되지만 이 거스 앞에는 지금 프로모터가 없습니다. 거스 앞에는 프로모터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DNA는 있지만 전사가 되지 않아요. 얘는 전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에 이걸 식물세포에 집어넣으면 식물세포가 있어. 식물세포가 있는데 집어져 들어갔는데 이게 만약 경우 1이다. 경우 1이라고 하면 얘를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로 선별하게 되면 들어간 애들만 살아남겠죠. 살아남아서 경우 1이 되겠죠. 그런 세포들은 분열해서 많아지겠지. 그런데 이런 애가 이렇게 식물이 되었지만 얘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여기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는 모두 다 발현되는데 그거는 내가 tDNA에 넣었던 프로모터에 의해서 발현되기 때문에 가나다 벡터 중 식물 유전자가 발현되는 조직을 확인하는데 뭐가 제일 유용하냐? 이거 알 수 없다. 자, 가히 케이스에도 이 박스의 프로모터는 항생제 저항성 유전만 발현하고 반드시 전사 종결이 되기 때문에 식물 유전자 A나 B의 발현을 이 벡터로 확인할 수 없어요. 문제를 잘 읽어보면 식물 유전자가 발현되는 조직을 확인하는데 다 벡터가 유용하냐 이렇게 물어봤어. 벡터를 이용해서 식물 유전자 발현을 알아볼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마찬가지로 나는 인앤서가 그 주변의 유전자를 활성화시켜 주긴 하지만 이거는 원래 얘가 발현되는 게 아니라 원래 식물 유전자가 발현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인앤서에 의해서 그냥 활발하게 증가가 되는 거야. 원래 그 유전자가 발현되고 있는 그 조직을 확인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고요. 나의 케이스는 얘가 들어가면 그 주변이 어떤 유전자든 이 인앤서에서 활성화되는 거지 원래 식물 어떤 조직에서 유전자 C나 F나 G가 발현되고 있음을 나의 벡터로 확인하는 데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틀려. 근데 다의 케이스에도 이거 문제가 어려운 게 다의 케이스에도 지금 경우 1처럼 들어가면 우리가 어떤 식물 유전자가 발현되는지 경우 1은 확인할 수가 없어. 다의 경우 1도 이 니은 보기에 부적합하다고. 그래서 경우 2와 경우 3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이제 경우 3만 가능합니다. 경우 2는 그 tDNA가 프로모터 다음에 들어가는 건데 그 박스 다음에 프로모터가 있고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가 있는 이런 케이스로 들어가. 그럼 여기 프로모터 A에 의해서 전사가 시작되고 이 프로모터에서 전사가 시작되지만 반드시 여기 전사 종결자가 있기 때문에 전사는 여기서 끝나요. 그래서 그냥 이 위의 경우 1이랑 똑같아. 그냥 들어간 조직에서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가 발현되는 거지 어떤 식물의 유전자가 발현되는 걸 확인할 수 없어. 자, 경우 3은 어떤 케이스냐면 우리 시험 문제에 있는 그 다의 tDNA가 뒤집어서 들어간 거예요. 뒤집어서. 그래서 오른쪽에 프로모터가 있고 180도 뒤집으면 거꾸로 되겠죠. 전사 종결자가 여기 있는 거야. 프로모터가 전사되더라도 이렇게 전사되고 여기서 끝나. 근데 다의 경우에 DNA가 거꾸로 들어가면 거스의 전사 시작점이 여기 있죠. 원래 프로모터가 없어서 전사가 안 됐지만 딱 요 유전자 X 원래 식물의 유전자 X의 프로모터 바로 다음에 이 tDNA가 들어간다면 여기서부터 전사가 되겠죠. 그래서 거스 유전자가 발현되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이 경우 3인 경우에 식물세포에 이 DNA가 들어가면 우리 선별 과정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은 애는 죽고 살아있는 애들은 다 경우 3의 케이스로 들어가 있단 말이야. 얘를 발생시켜서 전체 하나의 식물 개체가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경우 3에 tDNA가 들어갔는데 유전자 이 X가 발현되는 곳에서만 뭐가 만들어질까요? 거스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잎에서만 거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스 어세이라고 하는 리포트 유전자 어세이가 발달돼 있어요. 거스 어세이를 하면 잎에서만 거스가 발견돼. 그렇다는 건 이 거스 앞에 있는 유전자, 식물 유전자 X의 프로모터는 잎이라고 하는 기관, 조직에서만 활성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되게 어렵죠. 가나다 벡터 중에 다 벡터를 사용하면 이 거스가 발현되는 걸를 통해서 유전자 X의 프로모터가 원래 이 조직에서 발현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니은 맞는 복이고요. 다 벡터로 형질 전환한 경우, 제가 경우 1, 경우 2, 경우 3 했죠. 다 벡터로 형질 전환한 경우 1, 경우 2, 경우 3을 설명드렸는데 경우 1이나 2처럼 위치가 다르거나 방향이 다르다고 한다면 거스 단백질 활성이 관찰되지 않고요. 3의 케이스에서만 거스 단백질이 발견되죠. 위치와 방향과 상관없이 확인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위치와 방향에 상관있이 거스 단백질 활성이 관찰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예요. 기억니에서 답은 4번이 되죠. 끝. 자, 그다음 35번. 이걸 알아야 되냐? 안 하더라도 돼.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별표 2개 정도 하고 나의 추론 능력이 어떤가 점검 정도 하시면 되고, 문제가 조금 이상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다음은 다플랏을 통해서 염기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사에 존재하는 유사성을 조사한 자료다. 다플랏은 2개의 서열을 쭉 늘여놔. 그 다음에 서열을 비교해서 같은 서열이 나오게 되면 그 위에 점을 찍는 거예요. 직접 보여주는 게 좋겠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더 심플한 케이스를 먼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DNA의 어떤 X의 서열이 ATTTCC라고 하자. DNA Y의 서열이 ATTT GGG라고 하자. 그럼 한쪽에 X 서열을 쭉 나열하고 한쪽에는 Y 서열을 쭉 나열한 다음에 둘이 똑같은 지점에 점을 찍는 거예요. 여기 A 똑같으니까 찍고 D 똑같으니까 T 똑같이 찍어. 근데 여기서 이 가로줄로 쭉 봤을 때 A는 다른 어느 곳에도 없잖아요. 점을 찍지 않고 딱 여기에만 점을 찍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은 서열이 없으면 또 이렇게 점을 찍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첫 번째, DNA A와 B를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은 다플랏 결과가 나왔다. 그럼 이걸로부터 너가 추론을 해봐라 라는 거죠. 여러분들 추론을 이제 처음에 못할 수 있으니까 제가 그냥 한번 임의로 염기서열을 썼습니다. 임의로 DNA A 서열이 AAA, UUU, CCC, XXX, GGG라고 하자. 임의로 그렇게 말한 거야 지금. B의 서열은 AAA, CCC, GGG라고 하자. 그럼 A 같죠? 원래는 여기도 같은 게 여기도 다 그려야 되는데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UU는 없죠. 그러니까 점이 안 찍히고, 그 다음에 C와 똑같은 지역이 여기 있으니 여기 점을 찍고, 그 다음에 여기 C 똑같으니까 점을 찍고, 점을 찍어야 됩니다. 근데 원래는 C가 다 있으니까 원래 여기를 다 찍어야 돼 원래는. 근데 제가 임의로 그냥 설명을 하려고 그냥 임의 서열을 만든 거야. XXX는 똑같은 게 없으니까 점이 안 찍히고, G와 G가 또 똑같은 게 나오니까 점 찍고 이렇게 하면 같은 서열이 있는 쪽은 직선이 나타나고 같지 않은 곳은 나타나지 않는데, A 다음에 C는 바로 같은 서열이 있어서 여기는 빈틈이 없죠. 이렇게 가로선으로 그으면. 근데 세로선으로 그으면 A에는 B에는 없는 서열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빈칸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데이터가 그렇죠. 가로선을 그으면 B는 모든 서열이 A랑 같은 서열이 존재하지만 A는 B에 없는 서열인 부분이 두 군데, 이 B급 영역에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A에는 B에 없는 DNA 부위가 두 개 존재한다. 맞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2는 DNA, C, DNA 똑같은 DNA 서열을 비교를 하는 거야. 근데 원래 정의 이게 정의인데 좀 약간 문제 낸 사람이 헷갈린 것 같아요. 역반복 서열은 원래 ATGC랑 그 반대 가닥의 서열이 ATGC가 같을 때 역반복 서열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에 약간 에러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의 ATGC, 그 다음에 그 같은 가닥에 ATGC가 있는 걸 역반복 서열이라고 착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서열 DNA 두 개를 비교해야 되는 DNA C와 DNA C를 비교해야 되잖아요.
DNA 같은 DNA니까 하나가 ATGC, CGTA면 세로로 그은 얘도 똑같은 서열을 가져야 되겠죠. ATGC, CGTA. 그럼 여기 A랑 똑같은데 점을 찍는데 쭉쭉쭉쭉 가면 여기도 A가 있잖아. 그럼 여기도 점을 찍어야죠. T 여기 같으니까 점을 찍는데 쭉쭉쭉 하면 여기도 또 똑같은 서열이니까 점을 찍죠. G 또 똑같은 서열이니까 점을 찍어. 그래서 역반복 서열이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거나 오른쪽에서 읽거나 똑같은 서열이 반복되었을 때는 X자 모양으로 턴이 나타난다. 닷이 나타난다. 해서 C와 C를 비교했을 때 이 X자 모양을 보고 이 C에는 역반복 서열이 존재한다가 맞다고 한 것 같아요. 조금 에러는 있다. 자, 그 다음에 DEFG는 단백질입니다. 이거는 DNA가 아니라 단백질. 단백질. 이 D와 E를 비교해 봤는데 D의 서열은 단백질이니까 단백질은 아미노산 20개 있죠. 그냥 제가 임의로 그냥 A, B, C, D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가로로는 D를 썼고 세로로는 E를 썼는데 아미노산소이 다르다가 같은 지점이 나타나면 이게 점이 나타나겠죠. 다르다가 같은 지점이 나타나면 점이 나타나겠죠. 아미노산은 20개이기 때문에 우연히 같을 수는 없고 어떤 일정한 지역에 비슷한 서열이 존재한다는 건 비슷한 기능을 하는 특정 단백질의 도메인이 존재한다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3번이 맞다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F에는 특정 아미노산이 높은 빈도로 존재하는 부위가 있다. 자, 이거는 단백질 F와 F를 비교하면 이렇게 박스가 나타나게 되는데 언제 박스가 나타나냐면 4번 단백질 F의 서열을 이거라고 하자. 그러면 또 똑같이 F랑 비교해야 되니까 서열이 같겠죠.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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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F로 나타난다고 한다면 A 같고 B 같고 C 같고 다른 데는 어디도 A 없죠.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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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같은 아미노산이 쭉 나타나는 지역인 경우에 D가 D랑도 같고 얘랑도 D 같고 얘랑도 D 같고 얘랑도 D 같아서 여기 점이 톡톡톡톡 찍히죠. 그 다음에 또 D가 나타나면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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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이렇게 박스의 형태로 다플랏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F에서 박스의 형태로 다플랏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F에는 특정 아미노산, 여기서 제가 했던 뭐 D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계속 일정하게 나타나는 높은 빈도로 존재하는 부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5번이 너무 확실하게 틀려서 5번이 답인 거에 뭐 이의는 없었나 봐요. G에는 특정 단백질 모티프가 2번 연속해 존재한다. 특정 단백질 모티프라는 건 똑같은 아미노산 서열을 가진 어떤 일정한 부분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단백질 G와 G를 비교한 결과를 보고 하는 건데, 자, 이대로 하지 않고 제가 2번 반복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G 단백질이 A, B, C, D, E, D, F, G 2번 반복이라고 합시다. 걔를 G랑 지금 비교하고 있죠. A, B, C, D, E, D, E. 그러니까 점을 찍어보면 A, B, C 갔다가 D면 D가 여기도 같고 D가 여기도 같죠. 여기도 점을 찍어야 돼. E는 여기도 같고 여기도 같고 D 여기도 같고 여기도 같고 F, E 여기 같고. 그래서 선을 그어보면 여기 가운데 선 하나에 주변에 2개의 짧은 선이 나타나요. 2번 반복하면 이 가운데 선 빼고 이 2개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G에서는 3개가 2개가 아니라 하나 둘 또 하나 둘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적어도 2번 반복은 아닐 거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제가 해설에 그 몇 번 반복인지를 써놨죠. 하나 둘 셋, 2번 반복밖에 안 했구나. 5번이 나오려면 3번 반복해야 됩니다. 3번 반복 해설에 써놨어. 이것처럼 이 주변에 선 말고 하나 둘 셋 넷 4개가 더 나오려면 3번 반복이어야 해봐요. 이건 여러분 해보세요. 그래서 5번이 확실히 틀린 복이다. 이 두 문제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쭉 들어보고 나한테 너무 어려운데 하면 복습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해설 안 하기 뭐해서 했으니까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